자, 우리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차프로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 한화오션인데요. 우리 주주분들 이번 주말도 좋은 시간 보내셨길 바라면서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말 사이 여러 가지 이슈들과 호재거리가 좀 많이 나왔는데 이거는 월요일 장이 오기 전에 무조건 알아야 될 정보들이라서 제가 긴급으로 또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악관 공식 홈페이지 팩트시트에 나온 내용을 보시면요. 해양 및 원자력 파트너십 강화라 해가지고 이 주요 항목이 있는데 결국에 미국 상선과 군함을 또 대한민국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 한화오션이 미국에서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따내왔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과 평화적 목적을 위한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로 이어진 과정을 지지한다. 결국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굉장히 좋은 리미트가 하나 풀린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방산 쪽으로도 같이 이 테마가 또 새롭게 살아날 수가 있는데 결국 우리 한화오션이 조선과 방산이라는 두 가지 테마에서 둘 다 수혜를 입게 되는 또 유일한 종목으로서 활용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 우리 26년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대규모 프로젝트라서 사전 작업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26년도에 한 번에 터져나오면서 주가에 반영이 될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이 수량을 최대한 모아가는 작업을 외인들의 시나리오에 빗대어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의 변동성 자체는 사실 코스피 200에 대한 변동성 지수의 보합권을 위해서 우리가 버텨주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버텨주는 그 주체의 모멘텀은 결국 아직까지도 살아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거래대금 줄어드는 와중에도 버텨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과 똑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게 우리 2차 주도주로서 활약했었던 두산 에너빌리티. 얘네도 마찬가지로 버텨주고 있죠. 그래서 정확한 춤의 타점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도 마찬가지로 15만 원 꼭대기에서 뭐 잡아드리진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14만 원대 중반에서 매도를 해 놓고 이 하단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이 사전 작업을 해 놨다. 그리고 지금 연구 종목 이제 해제가 되었으니까 뭐 하시면 돼요? 맞아. 이제부터는 또 신용 물량을 슬금슬금 채워 넣으시면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당일의 시세, 당일의 주가는요. 외인들이 옵션 시장에서 어떤 포지션을 잡아내느냐, 상방으로 트느냐, 하방으로 트느냐에 따라서 본인들이 선물 매도를 강력하게 하며 현물을 매도하면서 해치를 건다 했죠. 결국 이게 쉽게 말하면은 내가 선물에서는 마이너스 5 정도고 현물 팔면서 플러스 5, 약 보합권으로 0을 만들었어. 근데 결국 내가 현물 팔면서 시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나는 풋옵션에다 걸고 옵션에서 수익금을 발생시키는 거야. 그럴 때 코스피 200에 대한 지수 변동성을 더 크게 극대화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던지고 추가적으로 우리 하나오션이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들을 던진다. 그러면서 이 당일 시세 혹은 단기적인 시세는 이 옵션의 방향성. 결국 외인들이 단기적인 방향성을 잡았을 때 우린 그걸 보고 포착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도 제가 뭐 3월 3일 날에 매도하고 17일 날에 다시금 재진입하시라. 어디 부근에서 67,500 원에서 영상도 그때 한 7개인가 연속으로 올려드렸었고 하지만 뭐 다음 날도 그다음 날도 상승을 해 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신고가 달성하러 가고 있다. 차프로 너 틀렸다 했지만 그게 아니라 단기 방향성에서 주가 결정됐고 결국 중장기적 방향성 이런 거대한 매집이라든지 신용을 청산시키는 그런 다점이라든지 이런 중장기적인 포지션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우리 하나오션 현재 상황은 무엇이다? 맞아요. 결국 다시 상승하기 전에 세력들이 신용이라든지 현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금 뺏어 가기 전에 어떠한 사전 작업을 해가는 신호를 포착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재료 설명드리면서 이 신호 제가 무엇이 나오고 있는지 말씀드릴 거고 그런 신호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재진입을 하는 매도와 매수 타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서 수량 늘려갈 수 있는 대응 전략도 구성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서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하니까 월요일장 다가오기 전에 꼭 대응 전략 한번 구성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댓글로요. 하나오션 그냥 자유롭게 파이팅이라고 남겨주세요. 매도 금지라고는 절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신호가 월요일 장에서부터 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장이 아무리 반등을 세게 준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 한국장에서는 외인들이 주체로서 있기 때문에 그냥 꾹꾹 눌러버리면은 답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아마 월요일 날엔 반등세를 줄 겁니다. 반등세를 주긴 할 거지만은 이 상단에 올라왔을 때 아직 대차가 크게 상환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뭐예요? 결국 한 번 정도 더 바닥으로 꽂힐 수밖에 없어요.
더 싼 값에 사서 갚기 위해 가지고. 그쵸? 그냥 이런 겁니다. 아무리 큰 종목이라도 결국 외인들의 손에서 놀아날 수밖에 없다. 결국 우리는 그 물결에 따라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그냥 우리 하나오션 화이팅, 차프로 화이팅. 너도 힘내서 앞으로 영상 촬영 좀 많이 해 줘라. 이런 좋은 정보들 많이 가져와라. 라는 댓글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 방금 보여드렸었던 팩트시트의 중요한 부분들만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도 전문가랍시고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말로 잘난 척하는 거 싫어합니다. 모든 것은 쉽게 쉽게 가죠. 자, 일단은 미국과 한국, 우리는 이것을 주요 사항으로 세울 거다. 실무 협의체를 통해서 더 많이, 더 빨리, 최대한 많이 발전을 시킬 거다.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오션에 해당되는 조건이 뭔지. 첫 번째, MRO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인력을 양성시키는 데 있습니다. 세 번째, 조선소의 현대화를 시켜달라라는 부분이고요. 네 번째, 공급망을 회복해야 된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당 안 되는 부분이 있나요? 전부 다 되죠. MRO 이미 우리 전 세계에서 1등을 먹고 있는 거대한 기업이고 두 번째, 인력 양성. 이거는 필리조선소든 이제 휴스턴 항만이든 결국 휴스턴 항만이 이제 좀 진행 중에 있긴 하지만은 필리조선 쪽으로 오션에 대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한조선, 그쵸? 우리 하나오션 예전에 대한조선에 대해서 약간의 도움을 좀 크게 줬었던 부분이 있는데 대한조선의 인력들이 필리전소에 박아놓고 여기서 인력을 양성시킵니다. 미국 현지에서 또 고용을 해가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변의 조선소로 많이금 퍼뜨려 가게끔 하는 게 미국의 목적이어서 대한조선도 땡큐죠. 대한조선 가지고 있는 크레인도 있고 결국 얘네들도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미국과 한국에서 다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누구의 등에 업고 맞아요. 오션의 등에 업혀가지고 세 번째 현대화를 시켜달라. 이거 뭡니까? 말 그대로 스마트 야드 시스템을 깔아달라. 결국 미국에서는 생산량을 최대한 늘리고 싶어 합니다.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1차 세계대전 때 1년에 군함 1,000대 1,000대 이거를 찍어내던 근데 심지어 최전성기를 달릴 때 1,000대가 아니라 한 이쯤 중반일 때 1,000대였어요. 그쵸?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끝나가지고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상선으로 다 바꾸는 작업을 했었는데 결국 지금은 총 4곳의 조선소가 연간 5척밖에 건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1.2척에서 1.3척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연간 생산량이. 근데 우리 항공은 어떻죠? 맞아요. 연간 10척은 가뿐하죠. 우습죠. 필리즈 선수도 마찬가지로 이제 연간 10척 이상으로 할 수 있게끔 스마트 야드 시스템을 적용시킨다. 근데 이 적용시키는 것들 이거 우리 조선소에도 해줄래? 맞아요. 결국 우리 스마트 야드 시스템 또한 매출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거 일단 호재죠. 인력 양성하는 부분 결국 스마트 야드 시스템 이거 깔아주고 나서 그 인력들이 이 현대화된 조선소에 들어가면 또 생산량이 증대가 되니까 결국 아마 이게 있을 겁니다. 세액공제 부분이라든지 더 중요한 게 이 조선소를 현대화시켜 주고 나서 인력 양성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술 전수까지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조선소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한 일부분을 우리 하나오션이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협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출처를 말할 수가 없네요. 아, 이거 말하면 저 고소 먹습니다, 바로. 예,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무조건 막아두세요. 무조건. 아시겠죠? 결국 우리가 로열티의 형식으로 하나 예, 따을 수가 있다. 자, 이거는 비밀로 사실 여기까지 말할 생각은 없었는데 자, 네 번째 공급망이죠. 공급망은 사실 여러 해석이 있는데 정확한 건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원래 공급망이 뭐죠? 외부 충격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핵심 산업에 대한 생산과 공급 능력은 유지를 할 수 있는 신속하게 복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망 회복이라고 해요. 근데 이 공급망 회복은 조선이랑 방산 쪽에서는 약간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리포트를 볼 때마다 진짜 답답해 죽어버릴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대문짝에다가 그냥 이렇게 이건 틀렸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럼 또 싸움밖에 안 되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만 말씀드릴게요. 자, 조선과 방산 쪽에서의 공급망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느냐? 자, 총 3가지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역시나 뭐 핵심 부품이나 원자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변화를 시키는 부분에서도 작용됩니다. 이거는 결국 뭐 함정 건조라든지 LNG 선박, 고부가 가치 선박에 들어가는 첨단 센서, 통신 장비, 엔진 부품 이런 공급이 중단되지 않게 하는 기본적인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기술 부분입니다. 기술 이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서로 간의 호환이 되는 것. 자, 이번에 동유럽과 서유럽에서 이 방산에 대한 그쵸? 무기들 전량 뭐 수입하고 다시금 또 서로서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빨리 채워 넣어야 되는데 동유럽 쪽에서도 지들끼리 바쁘다고 이 수주를 못 받았었죠. 그렇다고 러시아나 중국 쪽에서 이제 무기를 사오게 되면은 호환이 안 돼.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랑 호환이 안 돼. 그쵸? 이런 호환성인 부분. 그래서 결국에는 기술 이전과 이 호환이 되는 부분들을 결국 잘 맞춰 가지고 가져야 되는데 이거 조금 어려울 뻔했어요. 쉽게 말할게요. 자, 잠수함 있죠? 맞아요. 우리 한국의 잠수함 동체를 가져와 가지고 미국한테 꽂아 넣습니다. 그러면은 이 잠수함 딱 받고 "이야 이거는 위에도 뚜껑이 열리네. 여기는 그냥 뭐 미사일 하나 꽂으면 될 것 같고 이야 여기는 어뢰가 들어가 있어? 그럼 우리 미국에서 만들었던 어뢰 그냥 여기다가 넣고 쓰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호환이 될 수 있도록. 그쵸? 그래서 미국과 한국이 서로 동일한 이제 무기 체계를 좀 가지고도 있다 보니까 이런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또 신규로 잡거나 아니면 유지를 하는 부분에서 혹은 "내가 이 프로젝트 이후에도 무기는 계속 이걸로 공급해 드릴까요?" "아 좋습니다." 이런 것들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자, 마지막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은 무엇이냐? 군함 건조랑 핵심 상선 수리를 위한 장기 조달 품목을 사전에 확보합니다. 이게 무엇이냐? 미국이 지금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있어요. 단기적인 공급 중단 사태에 대비를 하는 게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히토류 같은 것도 그렇고 예전 철강적인 부분도 그렇고 얘네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에너지밖에 없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석유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 다 수입해 와서 수입한 걸 쓰고 있잖아요. 본인 나라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것들은 에너지들 수출을 하지도 않고 본인들이 소비를 하지도 않습니다. 뭐 때문이에요? 나중에 이걸 가지고 패권 장악을 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을 하기 위해. 근데 물자, 이 자원 이런 것들은 얘들이 조금 약해요. 그리고 특히나 미국 군함을 우리 한국에서 건조하도록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미군의 군사 표준에 맞는 부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곳이 한국인데 이 한국의 철강이 굉장히 싸거든요. 왜냐면은 중국에서 우리 후판을 예전에 많이 사왔었죠. 후판이 뭐예요? 6mm 이상의 강철판을 후판이라고 하는데 결국 우리 배 만드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예전에 원래는 60만 원이었는데 그쵸. 후판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 가지고 뭐 분식회계 사건도 터지면서 더블 악재가 발생하며 그쵸. 우리 그냥 죽어 버렸었어요. 그런데 이 후판 가격이 60에서 120만 원을 넘어 144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중국산보다 우리 한국산이 더 싸진 상태가 됐습니다. 66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 부품에 대한 아니 원자재에 대한 디테일 재료 상태 너무 좋고 가격도 훨씬 더 싸고 공급망까지 끝냈어. 야 이거는 한국에서 만든 다음에 우리가 들여오는 게 훨씬 더 싸게 먹히겠다. 이거 너네가 해라. 자 뭐예요? 한국한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이게 좀 공급망 회복적인 부분이 갈린다. 그래서 잘못된 설명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그냥 알아서 잘 걸러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핵심적인 목표에서 크게 벗어나는 부분은 없는데 제가 걱정되는 건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 내용을 좀 보시면은 자, 이거는 영문으로 다시 봐야 돼요. 자, Combat Ready US Military Vessels as quickly as possible. 가능한 신속하게 군사 임무 수행이 가능한 이런 선박들을 빠르게 확대할 것이다. 그러니까 가능한 애매한 표현이긴 하죠. 자, 그 말인즉슨 여기에 대한 모멘텀 있잖아요. 자, 죄송한 말이지만 팩트로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한화 오션에 대한 1등 모멘텀으로 잡히지는 않을 겁니다. 그 말이 뭐야? 누가 있어? 그 우리가 2등이란 소리야? 맞아. 1등은 HD 현대 미포가 됩니다. 그리고 미포가 이제 현대중공업이 또 합병을 했잖아요. 합병해 가지고 미국에 진출했기 때문에 얘네가 1등 모멘텀을 가져갈 거예요. 왜냐면 이걸 뜻하는 게 이 '군사 임무 수행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선박들은 전략 상선단을 뜻합니다. 근데 이 전략 상선단에서 지금 한국산 선박으로 그 유일하게 찍혀 있는 게 딱 한 척이 있거든요. 한 척. 프랑스에서 우리 한국에다 수주를 때렸었던 그런 선박인데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그냥 완벽한 전략 상선단에 대한 선박만 건조할 수 있는 회사가 어딜까? HD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오션은 지금 바쁩니다. 방산 쪽으로도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우리 하나오션에 대한 모멘텀은 그렇게 강력하게 잡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삼성중공업도 미국처에서 거대한 FLNG 프로젝트를 20억 달러 정도 따냈고 HD 현대중공업도 미프와 합병을 하게 되면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모멘텀도 우선 확보를 했고 그럼 우리 한국은요? 한국도 다른 게 있죠. 뭐예요? 핵 추진 잠수함 건조 허용 제가 말씀 안 드렸죠. 자, 이게 기술 이전과 정보 공유, 인간 우라늄 농축에다가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 이거는 BHI가 떠오르네요. BHI. BHI. 이것도 한 번에 더 수혜가 돼서 다시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다시 받아주고 올라갈 것 같네요. 웬만하면 떨어졌다가는 한 여기를 이탈하고 나서 올라가는 게 베스트이긴 하지만 그럴 것 같습니다. 잠깐 빠져서 죄송하고요. 결국 저것도 사용 핵 처리가 또 주 모멘텀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 생각나는 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국에서 건조하는 걸로 정리가 됐다."라고 그 국가안보실장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그렇죠? 예. 물론 이 정확한 문구로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 제가 정치적인 것은 그렇게 굳이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아 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문서를 가져온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나오션에 대한 그런 호재거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영국과 캐나다 해군 MR도 수주받았고 우리 필리 존스 50억 달러 투자하는 거 다 알고 있고 국내 조선 방산 아까 방산 모멘텀 잡힌다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11조 원 투자되고 또 1,500억 달러 조선 투자 발생 모든 수익은 한국 기업으로 귀속된다. 우리 실적 보고서도 훨씬 더 상회하는 그런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것 또한 당연히 밸류 작업으로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럼 지금 무조건 수량 모아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타점 언제라고요? 제가 신호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일단 신용 물량이 안 채워졌습니다. 근데 안 채워졌다라는 것은 다시 은 하단 부근으로 내려오면서 조금씩 조정을 주면서 채워가는 작업 아니면은 상단에 공매도를 강력하게 걸어놓고 주가를 오르지 못하게끔 만든 다음에 뭐 한다? 대차를 상환을 해가는 동시에 대창이라 썼네요. 대차를 상환해 가는 동시에 신용 물량을 채워가는 이 작업이 날 겁니다. 이게 이 9월 달쯤에 한번 나왔었는데 자 대차 보시면은 여기 있네요. 자 갑자기 한 방에 쫙 걸어놔요. 이게 올라가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9월 9 일이죠. 9월 9 일. 블록데이 물량을 또 이처럼 받아 놓고 나서 여기 상단에 딱 이 가격에서 그렇죠. 이 가격에서 뭐 하는 거예요? 주가 더 이상 위로 올라가지 못하게끔 만들고 신용 물량을 채워가기 위함. 그렇죠? 결국에 내가 아래로 떨구면 떨굴수록 신용 담는 데는 훨씬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오르지만 않으면 나는 이득이야. 그리고 나서 올라갈 때 뭐 한다? 다 상환을 시켜버리죠. 왜냐면 나도 손실을 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신용 물량이 들어차 있는 것도 보시면은 자 9월. 9월 언제예요? 9월 정확히 아까 2, 3, 4, 5, 6, 7, 8, 9 맞아요. 이때란 말이야. 딱 걸어 놓고 아래쪽에서 걸어오면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이건 동시에 간다. 근데 이런 신호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구독자분들 혜택입니다. 그래서 저희 멤버십 단도 5만 원이 아니라 농담이에요. 저희 구독자분들 무료 혜택입니다. 제 개인 번호 하나 띄워 드릴 테니까요. 일단 저장을 해 주세요. 첫 번째 차민호라고 저장을 해 주시면요. 아, 이거 민호가 보내는구나. 차프로가 보내는구나. 아시겠죠? 010-2998-2560입니다. 2560. 그래서 저장하신 번호로 오션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신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그쵸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3월 3일에 하나오션 이거 중국산 선박 정책 관련한 부분이 나옴에 따라서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이 12% 올랐다. 이게 82조 원짜리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휴장이었어요, 휴장. 그래서 이거 내일 전일 거래량 넘어서면 무조건 매도하고 HA중공업으로 가셔라. 시장가 매수하셔라. 그리고 넘어가서 우리 수익 본 다음에 뭐 했어요, 여러분들? 맞아요. 17일 날 정확하게 말씀드렸던 부분. 저번 영상에서 67,000원 이탈하고 다시 올라줄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HA중공업 수익 본 금액으로 다시 매수 걸어두세요. 어디에다가 67,500원 아래쪽에다가. 근데 우리 외인들 뭐 한다 했어요? 신용 물량 털어주러 방향성 잡았다 했죠? 맞아요. 결국 신용 물량을 청산시키는 그런 곳에서는 우리가 역으로 신용을 진입하는 타점으로 써야겠죠. 결국 세력들이 뭐 합니까? 청산을 시키고 바로 올라?
청산10km 내려갔으면 겸사겸사 본인들 매수해야 될 거 아니야, 신용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같이 잡아서 단기적인 수익을 또 봤었다. 근데 굉장히 작아 보이는 이제 등락폭인데 아니에요. 우리가 이 60일선 그 돌파와 이탈에서 잡았으니까 25% 짜린데 곱하기 한 3 정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량을 최대한 모아오는 작업을 계속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여기 위쪽에 올라와서 제가 대응을 전부 다 해 드렸었는데 이때 한번 손절 때려 놓고 다시 재진입해서 올라왔었죠.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러 한번 박아 놓고 "아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이게 마음 편하긴 하지만은 그냥 확실한 다른 신호가 나오게 되면은 그런 것들 들어가는 게 더 좋아 보이고 그렇죠? 그리고 외인들의 자금이 이 옵션에서 발생이 되고 한 번씩 매집을 해준 종목군들로 크게 쏟아주니까 그런 종목군들이 이제 신호 포착해서 들어가는 게 낫죠. 그래서 뭐 이런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도 제가 우리 영상으로 촬영해 드리긴 하지만 혹시나 이제 파실까 봐 "절대 매도하지 마세요.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라고 하면서 또 타점을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도하셨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쵸? 500% 짜리인데 이거.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세력들의 전략 알아보는 공부도 한번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 프로젝트라고 해 가지고 뭐 또 돈 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공부하는데 뭐 돈을 냅니까? 그냥 구독 버튼만 누르시고 오션, 오션이라고 두 글자 남기셔서 그냥 참여 의사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6개월 동안 공부를 하는 건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제가 짜투리 계좌 1,670만 원 정도로 시작을 해 가지고 36,900만 원인데 우리 구독자분들과 똑같은 타점으로 가져왔습니다. 1,000과 2,000 이 정도로 시작하신 분이 많고 뭐 대부분 공부한답시고 100에서 500 정도 되셨는데 뭐 나중에 '아 나도 이거 그냥 1,000, 2,000 채워 넣고 할 걸.' 아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이 금액이 나중에 얼마가 남았든 간에 확실한 매매 기준과 외인들이 어떤 식으로 돈을 쏟아줄 때 신호를 잡는 방법을 아셨으니까 이거 그대로 또 똑같이 진행만 하시면은 여러분들 이런 금액 또 발생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중요한 기술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드려요. 물론 이거 3,500만 원 제외해야 돼요. 제가 이거 단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단타 타점 보여 가지고 뭐 3,500만 원 제가 혼자 매수했기 때문에 예 빼고요. 3억 3천만 원의 수익을 봤는데 이거 어떻게 공부를 하냐? 요 우리 한국 시장 외인들이 주체로서 파생해서 놀고 먹고 산다 했었죠. 그럼 파생해서 발생한 수익금들을 어떤 식으로 이런 매집 종목군들로 돈을 쏟아줍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상단에 이렇게 엑시트 해 놓고 나서 그 수익금으로 또 어떻게 코스피 200에 대한 변동성을 크게 줄 수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뭐 이런 것들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코스피 200에 대한 변동성 지수. 내가 하방이면은 현물과 선물 동시에 팔면서 해지 걸고 수익. 풀옵션 그냥 사 하면서 또 수익금 발생시켜요. 무한 반복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맞아. 외인들의 작은 흐름을 포착할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외인들 옵션 수익금 몰빵했습니다. 연휴 끝난 첫날에 상한가 할 거니까 절대 매도하지 마시라. 10월 2일 날이었죠. 그래서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상한가를 때려줬는데 제가 이때 언제였어요? 10월 2일이 엿대였고 거래일 다음 거래일 10월 10일 연휴 끝난 첫날에 29.99% 상한가 받고 제가 12일 날 일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그다음 날 13일 월요일이었어요. 23% 장대 양봉, 20% 장대 양봉 또 거래 정지였는데 제가 이것도 3 일만 대응하세요. 그리고 홀딩하세요라고 해서 지금 쭉 가지고 계십니다. 예 이런 것들 배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제 2차 프로젝트 23만 명 달성해서 진행 중이니까요. 010-2998-2560으로 차민호라고 저장해 주신 다음 어떻게 요 오션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사회공정인 채널로서 그 통신 3사에서 LMS 무료 지원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션이라고 보내주시면 저도 이제 제미나이 그 업그레이드 버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오션 그룹에 있는 그 연락처에다가 이런 식으로 문자 다 보내줘 하면은 일괄 전송해 줍니다.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션이라고 두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셔야 돼요. 아니면 인식을 잘 못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많이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서 내일 장 제가 실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차프로 다 민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